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주택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들으시면은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 개정세법까지 같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인사 정도는 드리는 사이고요. 이제 그 칼럼을 제가 보다 보니까 마침 제가 아는 분이고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전문가 칼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광고를 좀 없애고, 원래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세금융신문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광고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광고 없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자, 주택 양도시 잔금 청산일을 2020년과 2021년 중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잔금 청산일이죠. 잔금 청산일. 이 잔금 청산일이 중요한 이유가 이 주택의 매도 날짜,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일이 되는데, 이때 잔금 청산일,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하는 날 중 좀 빠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을 2020년하고 2021년 중 언제로 하는 게 좋겠냐는 거죠. 특히 이제 11월 이제 중순이 되어 가는데, 이때 계약하시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할든지 아니면 2021년 초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잔금 청산을 2020년과 2021년 중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자, 2021년 세법 개정안이 이미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에 묻혀서 많은 매도자가 이를 놓치고 있다. 주택거래 시 잔금 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연도의 세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현재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주택거래의 잔금 청산일은 2020년 12월이거나 2021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는 언제를 잔금 청산일로 해야지 세법상 유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0년 12월 내에 잔금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름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이 세무사님이 칼럼을 내신 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 간단하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현재 이제 2020년 말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2020년 12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때 잔금 청산할 거냐, 요때 잔금 청산할 거냐, 이거인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나온 칼럼 내용은 요날 2020년이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게 좀 다소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그 개정세법이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매우 크게 증가시킬 거라고 하네요. 자, 우리 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많이 했었는데, 이때 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지. 자,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전부 세액 증가와 과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2020년까지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42%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5억 초과분을 10억으로 또 한번 나눠요. 그래서 5억에서 10억이 42%, 그리고 10억 넘어가면 45%, 이때 지방소득세 포함을 하면은 무려 49.5%. 야, 그래서 이제 2017년 세제 개편 이후 3년 만에 다시 최고세율 구간이 생긴 거죠.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 해당되는 사례가 얼마나 있겠냐? 많이는 없겠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 10억이 넘어가는 납세자한테는 3.3%의 증가된 세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더욱 크게 중과되고요. 21년 매도 예정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세법 개정 소식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까지 올라갑니다. 자, 49.5%까지. 자, 요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이니까 이제 비과세잖아요. 그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 이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되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9억 초과분입니다. 9억 초과분. 자, 2020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만 거주했다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보유기간 연도에 따라서 연 8%씩, 이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라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아마 이제 평균보다는 이제 중위 가격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자, 이제 9억 원까지의 비과세권도 더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 세법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조세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 9억까지 비과세 요건이 2008년인가 2009년에 들어온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동일하게 되고 있다는 거에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게 내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그래도 받으면은 그래도 좀 부담이 줄어요. 그런데 21년도 내년부터 되면은 이때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을 분리해가지고 각 공제율을 최대 40%씩 따로 계산을 합니다. 따로.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2년 거주를 한 사람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지, 2년 거주 안 했다면은 이 보유만 했다고 해서 4%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에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가 2년 거주기가 있다면 최대 80% 받을 수 있지만 21년에 주택 양도하면 최저 48%까지 공제율이 떨어져서 32% 차이에 대한 양도세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2년 거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 장특공이 들어가가지고 맥스 15년 보유해도 30%밖에 못 받아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거죠. 자, 9억 초과 비과세인 경우에 9억 초과분 장특공의 거주 요건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만약에 9억이라고 하면 이 밑에는 이제 비과세거든요. 이제 비과세가 돼야 됩니다. 비과세도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과세인데, 원래 이게 장특공 80%까지 그냥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최소 2년 거주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21년도가 되면은 10년 거주, 10년 보유해야 최대 80%가 돼요. 이게 이제 21년도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비과세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헷갈리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또 볼까요? 자,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산정할 때 분양권이 포함이 된다. 자,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20%인데 21년 6월 1일이 되면은 이때 양도세 중과가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1번에서 봤었던 최고세율 45가 되죠. 이 45에 양도세 중과 30이 들어가면은 75%, 75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82.5라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택 입주권만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데, 양도소득세 할 때요, 양도소득세 할 때. 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려요. 원래 이 분양권도 기존 주택권, 분양권도 그냥 다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양권을 통한 주택수 배제 및 주택 투기 의도에 큰 제재를 가할 정부의 정책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정책 자체가 이게 굉장히 좀 억제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이제 같이 간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2020년에 10억 이상의 과세 표준이 발생하는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62%가 최고 세율이었다. 왜냐하면 42%에다가 20%포인트가 가산세가 62였는데 21년 6월 1일 이후에 똑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이게 75%, 지방소득세가 붙으면 82.5,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68.2에서 82.5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 14.3%포인트라는 세율 증가도 엄청나지만 이 세율이 82.5라는 거는 정말 아까 저는 경이롭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살인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주택자 주택관리에 더 고민이 깊어지는 세율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중과세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최고 세율이 75%에서 이제 지방소득세 붙으면 이제 82.5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 내년부터 취득하는 겁니다. 그 전에 취득한 건 안 들어가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헷갈리셔 하시는데 이게 이제 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1년 미만 40, 1년 넘으면 기본세율이고, 물론 그 기본세율은 또 내년 1월이 되면 42에서 이제 45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21년 6월 1일 전까지는 주택 또는 입주권을 단기 보유하게 되면 1년 미만은 40%의 단일세율,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받아서 세부담 줄일 수 있었는데 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 및 입주권의 분양권도 포함해서 1년 미만 보유 시 70. 와. 1년 이상이면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넘어야지 이제 기본세율인데 단 분양권은 기본세율 안 들어가요. 그냥 무조건 중과. 이게 이제 21년 6월 1일부터라는 거죠. 자, 단일세율은 누진세율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누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서 세부담이 한층 높아진다. 나아가 70%의 단일세율은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과 같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은 이제 페널티 징벌적 성격으로 70% 세율을 매기는데 1년 미만 팔아도 그것과 동일한 세율이라는 거는 이 현재 정부의 조세 정책이 어떤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미등기 양도자산은 등기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해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재하고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입법 목적인데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 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렇죠.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세다는 거죠. 네. 21년부터는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10에서 20%로 인상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이 껑충 뛴다. 최고 6%까지. 어마어마하죠. 그야말로 출구 없는 조세 무덤이 될 수 있다. 조세 무덤. 그렇죠. 다주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2020년 주택 양도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라.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20년의 세제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 이게 이제 2020년 자체도 굉장히 높은 세율인데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더 높아지니까 차라리 올해 파는 것도 세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장원 세무사님이 이렇게 칼럼을 좀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뭐죠? 단기 세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4번. 단기 세율 대폭 인상된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9억 초과분, 9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이 장특공에 이제 거주요건이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과도 중과지만 이 단기세율,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정도가 특히 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칼럼을 통해서 혹시 올해 매도를 계획하고 계셨다면은 올해 안에 매도 계약서를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쓰시고 잔금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칼럼 써주신 이장원 세무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영상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시겠죠? 네, 이 두 가지 잘 지켜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